네,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오프닝벨 2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 이어서 변함없이 최동기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어떤 전략을 전해주실지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들도 함께 저희 오프닝벨 끝까지 시청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미 국채금리가 잠시 주춤을 하면서 뉴욕 증시가 강세장으로 돌아섰는데 우리 국내 증시도 좀 어느 정도는 강세장으로 뭐 선전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금리 자체는 이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어차피 뭐 코로나가 이제 어떤 종식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완화되면서 결국에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경기부 초반기에는 금리가 조금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한 어떤 우려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하락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논의되는 거는 이제 이런 금리 상승 시에 우리가 뭐 성장주냐 가치주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네. 뭐 교과서적인 얘기로는 금리가 상승 시에는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오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하락 시에는 이제 기술주, 제약바이오 오르는데, 일단은 뭐 그런 현상이 좀 완연하게 돼서 일단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부품주들이 거의 한 고점 대비 20-30%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에서 금리가 오른다 해서 그런 어떤 성장주들을 매도하기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차라리 이 시점에서는 오히려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이런 장세가 사실 좀 제일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거는 안 빼고 나머지 것들만 오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항공주를 이제 포함해서 몇 가지 종목들이 오르고는 있는데요. 저희 채팅방에도 보니까 도대체 내 건 언제 올라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상장된 종목이 한 2,300개 종목인데, 그렇죠. 당연히 내 종목은 뭐 그래봐야 한 종목에서 5종목일 텐데. 당연히 오르는 종목은 뭐 보이겠죠. 빠지는 네. 종목도 일단은 같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래도 너무 자잘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 또 괜히 막 옮겨 탄다고 왔다 갔다 하면 그냥 거래세만 내게 되니까 조금 더 보여서 관망을 좀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이다 이러면서 뭐 증액이 좀 예상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은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슈퍼사이클이 시작이 됐는데, 실제로 이제 그게 언제 반영이 되냐가 중요한데, 일단은 뭐 과연 1, 4분기 실적이 여기에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2, 4분기 실적 발표 시에는 분명히 감안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어떤 루머보다는 이제 숫자를 확인한 다음에 사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하반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그런 어떤 증익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시죠.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현재 10시 3분 10초 구간 지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시장 상승 출발해서 계속해서 상승장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0.34% 상승하면서 3,055포인트 선 코스피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41% 빨간불 켜내면서 930포인트 선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봅니다. 네, 외국인들 현재 890억 원대 매도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기관은 매수로 전환한 뒤에 매수 물량을 조금 더 덜어냈는데요. 165억 원 현재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은 740억 원대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계속 이어지는데요. 외국인들 700억 원대, 기관이 350억 원대 각각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개인은 1,300억 원대 물량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움직임 한번 살펴봅니다. 네, 먼저 삼성전자가 0.73% 지금 강세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82,4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2%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139,500원 선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LG화학 계속해서 시세 내주고 있습니다. 5.8%나 하락을 하면서 현재 91만 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가 0.65%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38만 5,5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현대차가 0.86% 상승불 켜냈습니다. 23만 4천 원 선에서 흐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강보합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삼성 SDI도 계속해서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2.33% 지금 하락불 켜면서 67만 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도 0.42% 지금 강보합권 움직이면서 48만 1천 원에서 체결되고 있고요. 셀트리온까지 0.35%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57%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12만 4,200원 선에서 현재 체결이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0.07%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만 0.6%대 약보합권 움직이면서 15만 1,1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는 모두 다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죠. 카카오게임즈 1.39% 지금 상승하면서 5만 1,1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CGN이 1.23% 시세 가져갑니다. 13만 1,700원에서 지금 체결이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3.82% 크게 하락합니다. 16만 3,600원 선에서 현재 체결되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도 지금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ENM도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현재 1.28% 상승하면서 95,2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항공주 살펴볼 텐데요. 계속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여행이나 항공주 위주로 자금을 몰리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TA항공이 3.22%의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도 4.65% 급등하면서 15,75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도 2%대 강세 흐름 계속해서 탄력 가져가고 있고요. SKAK홀딩스도 1.35% 상승하면서 3만 50원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항공주 더 살펴보시면요. 진에어가 2%대, 제주항공도 2.51% 지금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24,550원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에어부산도 4%대 급등세 이어가면서 항공주 오늘 계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황사 미세먼지 관련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상청에서 오늘과 내일 황사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5년 안에 최악의 황사다라고 알려져 있는 만큼 이 황사 관련주들을 움직이고 있는데요. 하츠가 거의 5%대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니아 딤체도 10%에 가까운 지금 탄력 가져가고 있고요. 웰크론과 50이 4%대 상승불 켜내고 있고 KC코트레도 1.93%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누리플랜도 0.95%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KM 2.7% 상승하며 11,4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위닉스도 1.37% 상승하면서 25,850원 선에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종목들 몇 가지 한번 더 살펴보면요. BDI가 1.04% 상승하며 9,67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현재 시각, 네, 시황센터 통해서 현재 증시 상황까지 확인을 해보고 오셨습니다. 네,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일단은 뭐 미국 시장이 계속 최고치 갱신하면서 일단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뭐 코스피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이제 차트를 봐서는 지금 21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의 경우에는 21선이 약 3,052선이 되겠고요. 코스닥은 한 931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어제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계속 오르다가든 요 선에서 계속 멈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크게 우리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21선을 좀
돌파를 해야지만 본격적으로 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상승 탄력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제 수급 상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나요? 일단은 오늘은 뭐 지금 아침은 크게 일단은 모습은 아니죠. 일단은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겠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오늘 증권사들 때문에 이제 순매수를 보이고 있지만 증권사의 순매수는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증권사는 일단은 뭐 어떤 점유율 때문에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이게 뭐 언제든지 항상 변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다만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처음으로 이제 51일 만에 이제 순매수로 전환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어떤 상징적인 효과가 클 텐데 과연 이게 하루 만에 어떤 이벤트인지 아니면 계속 이어질지는 이제 오늘 아마 계속 우리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특별한 건 이제 뭐 크래프트 상당히 관련주들이 좀 네.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황사 때문에 이제 계절주 해가 되는데 제가 이제 1월 달에 그런 계절별 테마를 한 게 있어 한번 화면 좀 띄워줘 보시겠어요? 네. 그래서 보면 제가 이제 월별로 이렇게 테마주를 12월 가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보면 이제 3월 달에 보면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황사, 미세먼지 해가지고 종목이 꽤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네요. 뭐 등교 계약 이거는 좀 늦은 감이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오른쪽에 마스크, 그다음에 손서정제, 공기청정기에서 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위냐, 딤체라든가 네. 뭐 50 이런 종목들이 좀 오늘 오는 것 같은데 이게 계절별로도 월별로도 테마가 있다니까 이런 거 잘 보시면서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오프닝벨 2부에 나와주시는 최동기 전문가님만의 전략이 돋보이는 네, 오프닝벨 2부입니다. 저희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또 오늘 또 상승률이라든지 하락률 측면에서 좀 더 눈에 띄는 종목이 있었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크래프트 관련해 가지고 네. 이제 창투사들이 좀 오르는 것 같고요. 아. 나머지는 지금 뭐 우리 그 배터리, 폭스바겐이 이제 각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LG화학이나 이런 SK비에너션 이런 종목들이 오늘 이제 하락 이제 두드러지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충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제 오늘장에서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좀 더 매력적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최동기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이슈킹 함께 하시겠는데요. 네, 이슈킹 오늘은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일단은 이제 화요일 날은 제가 하는 게 이제 뭡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어떤 지난주에 이제 일별로 해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고, 그러니까 동시에 매수를 했느냐, 네. 네, 동시를 매도를 했느냐. 보면 이제 동시에 매수를 했으면 당연히 주가는 오를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동시에 매도를 했으면 이제 하락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또 엇갈리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끔은. 한번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간 단위로 해서 한번 분석을 해서 한번 어떤 종목을 같이 매수를 했고 매도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3월 8일 날 이제 거래소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은 이제 기관들의 순매수 순매도 종목, 오른쪽은 이제 외국인들의 일단은 순매수 순매도 종목인데 요게 보면은 이제 항상 그 상위 22 종목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뭐 20위 밖에서 뭐 또 매수 매도는지는 일단은 뭐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22 종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동시에 매수를 했느냐 매도를 했느냐 해서 일단 빨간색은 이제 뭐 매수니까 동시에 매수하는 게 되었고 파란 선은 이제 동시에 매도한 종목. 그래서 월요일 날 보면은 이제 우리 거래소의 경우는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약간 이제 뭐 2부 리그 종목들은 좀 네. 매수를 한 것 같고 아. 이제 1부 리그 종목들은 좀 매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상위가 높고. 그래서 보시면 네. 이제 뭐 기아차라든가 현대제철, 신한지주, 포스코,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삼성화재, 삼성엔지니어링, 한국조선해양, 효성 TNC, 미포조.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가치주들, 경기 네. 민감주들 해가지고 이제 특히 뭐 은행주라든가 철강, 이런 보험,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순매하자는 게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매도 종목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뭐 현대차, 셀트리온, 카카오, LG전자, 삼성, SDI, 금호석인데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주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크게 일단은 매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제 뭐 SK 머티리얼스, 테스, 이트론,
오로스 테크놀로지, 네오위즈, 그래서 이제 네오위즈 게임즈 지주회사. 그다음에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이제 상장이 되면서 일단은 순매수를 보였고, 그다음에 테스는 이제 뭐 반도체 관련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동시에 매수를 한 종목이 되었고, 동시에 매도한 종목은 JIP 엔터, KPM 테크, 셀트론 헬스케어. 그래서 역시 우리 엔터라든가 셀트론 헬스케어도 어떤 제약 바이오에서 일단은 성장주들을 좀 동시에 매도한 이런 그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월 9일 날은 이제 화요일인데 일단은 순매수 종목은 일단은 셀트리온, 현대차, 기아차, 신한주주, 페노션, KTNG, 삼성화재. 그래서 이제 보험주하고 은행주들 그런 이제 자동차 업종들을 일단은 순매수하고, 이제 페노션 이런 또 해운주들이 또 일단은 순매수 도열에 올랐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매도한 종목은 역시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기 이런 종목에서 일단은 기술주하고 우리 일단은 카카오, 뭐 커머스 관련 이런 어떤 플랫폼 관련주들을 좀 매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월 10일은 보시면은 이제 오히려 네이버는 또 순매수로 돌아섰고요.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SK텔레콤, 카카오, 신세계에서 네이버, 카카오는 다시 순매수로 전환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립주인 SK텔레콤을 이제 순매수했고, 그다음에 신세계에서 이제 순매수를 했고, 순매도 종목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롯데케미칼.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삼성전자를 계속 이제 매도한 모습을 보니까는 이게 이제 선물 옵션 만기하고 연결이 되니까 일단은 지수를 올리면 안 되니까 네. 일단은 지수를 일단은 우리 하향시키기 위해서 뭐 오르는 거로 이제 뭐 빠지는 건 아니지만 오르는 거를 일단 방어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를 좀 집중적으로 매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롯데케미칼도 이제 화학 업종에서도 실적 굉장히 좋은데 일단은 또 기관의 외군이 동시에 일단 매도한 종목으로 일단은 나타났습니다. 네. 그다음에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제 비덴트, 삼천당 제약, 팜스토리 해가지고 이제 비덴트 우리 비트코인 관련주 그렇죠. 해가지고 네. 이제 순매수는 했고요. 그다음에 매도한 정보는 카카오 게임즈, KH 바텍, 알테오젠, 동진 세미켄, 올리페스, 제넥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알테오젠, 올리페스는 이제 우리 제약 바이오 관련주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동진 세미캠을 또 동시에 순매수를 했는데 동진 세미캠이 아마 오늘 좀 급등하고 있을 거예요. 사실 이런 종목들이 일단 뭐 반도체 관련 이런 부품, 소재 이런데 사실 이제 워낙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또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면은 이제 증권가에서 좀 목표가도 올리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네. 게임주들은 뭐 그렇고, 그다음에 제넥신도 이제 뭐 우리 이묘 에너텍이라든가 오늘 이제 그 상장되는 종목 관련해서 좀 오를 줄 알았는데 오늘은 제넥신 좀 하락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간에 이러한 종목들을 일단은 매수하고 매도한 종목이 이제 3월 10일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네. 3월 11일에는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죠. 그래서 뭐 그렇죠. 이런 이제 크게 뭐 눈에 띄는 건 없었어요. 어미 이제 10일까지 어느 정도 다 맞춰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11일 날은 별 이제 움직임이 없었는데 네네. 삼성 SDI하고 LG 전자를 순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HMM, 네이버. 그래서 네이버는 이제 보면 이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겠는데 네이버가 어느 정도 이제 40만 원 선에 오니까는 일단은 네. 좀 경계 매물,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네이버는 계속 뭐 쿠팡 관련해 가지고 오늘도 뭐 목표가도 이제 전에는 뭐 50만 원 뭐 얘기 나왔는데 이제 54만 원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카카오랑 비슷한 어떤 카카오보다는 뭐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목표가에 있어서는 이제 계율이 점점 좁혀지는 모습을 네. 보이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 안에는 뭔가 좀 어느 정도 좀 더 격차가 좁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이제 여기 유심히 볼 때 LG 전자거든요. 네. LG 전자가 이제 올해 이제 어떤 그 MC 사업부를 접느냐 뭐 하느냐 가지고 이제 어쨌든 간에 좀 수익성이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아직 매각 얘기는 안 나오고 있지만 네. 일단 거기에 어떤 뭐 인력이나 이런 걸 재배치를 함으로써 좀 어떤 구조적인 효과가 이제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LG전자가 올해는 이제 좀 원래 이제 가전으로 일단 뜨는 회사니까 그렇죠. 좀 수익이 좀 올해는 좋지 않을까 해서 아마 LG전자에 또 어떤 관심들을 가지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HMM은 이제 옛날에 이제 현대상선이죠. 이제 뭐 우리 해운주 해가지고 이제 실적 굉장히 좋아진 걸 알고 있는데 일단 이날은 일단은 뭐 동시에 매도하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날 이제 코스닥에서는 이제 에코프로비엠, 메도팩토, 진성TEC, LNF, 코리아센터, 동진 세미컴,
그다음에 녹지자 랩셀, TK 케미칼, GSD 보면 이제 우리 LNF 뭐 이런 2차 전지 관련주, 에코로피 이런 마찬가지. 그다음에 이제 코리아 산타 오늘 급등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급등을 했다 좀 밀리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종목들을 일단 매수했고, 그다음에 동진세미캠은 이제 이때부터 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녹시자 레셀도 오늘 좀 좋은 소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오르는 것 같은데 아마 기관 외국인들이 좀 우리 보면 이제 레포트가 이제 랩셀이 오늘 나왔거든요. 네. 나오고 이제 좋게 나왔는데 아마 이제 우리 어네스트가 일단은 그 보고서를 낼 때는 이미 이제 탐방 갔다 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이제 걸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매니저들도 분명히 이제 탐방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마 매니저들도 이미 이런 이제 어떤 목표가를 올리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좋아지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점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보면은 우리가 저도 이제 전에 뭐 안 계실 때 계속 펀드 매니저하고 어널리스트 말씀드렸지만 네. 사실 보면은 이제 어널리스트하고 펀드 매니저는 어떤 면에 서로 이제 견제를 하면서도 서로 이제 보완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펀드 매니저가 좀 갑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펀드 매니저는 이제 증권사에 뭡니까 이 주문을 오파를 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증권사 입장에서 수수료 수입인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 펀드 매니저들은 이제 법인부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법인부에 있는 직원들은 이제 매니저한테 오파를 받기 위해서 뭐 진짜 온갖 이런 거를 다 서비스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옛날에는 뭐 엔터 쪽도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안 되고 결국 이제 수익률이기 때문에 네. 좀 어떤 종목을 이제 좋은 종목을 주는 건 해가지고 사실 보면은 막 오늘 그 펀드 매니저가 막 수시로 전화도 많이 해요. 어널리스트하고 또 어널리스트 입장에서도 이제 펀드 매니저한테 또 자기가 친한 매니저가 있을 거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러겠죠. 그러면 미리 정보도 주고 원래 이제 그런 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게 뭐 전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이런 종목들은 이제 사전에 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레포트가 나오기 전에 네. 미리 또 선취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닌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좀 많이 알려진 종목들은 좀 사전에 매니저들도 알기 때문에 미리 선취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프리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이제 상장되면서 일단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HLB 팜스토리 위메이드. 그래서 지금 위메이드도 굉장히 이거 1사분기에 거의 수익성 1위 종목인데도 일단은 주가는 크게 반영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위메이드는 뭐 여러 가지 전에 뭐 소송권도 있고 이제 판호 재개 문제도 있는데 아마 이제 위메이드도 좀 오르지 않을까 상대는 이날은 좀 동시에 매도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3월 12일 날 이제 금요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 한국조선해양, LG이노텍, 현대건설. 그래서 LG이노텍도 아마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종목 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SDI 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삼성전자 우선주에서 했는데 사실 이제 저는 삼성전자를 만약에 산다면 전에부터 계속 우선주를 추천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선주가 뭐 배당도 더 주고 어차피 뭐 우리가 삼성전자 구주를 사나 우선주 사나 투자 입장에서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선주가 좀 싸니까 했는데 그래서 전에 한번 우선주와 계리 굉장히 좁아졌다가 요새는 다시 조금 이게 벌어지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삼성전자를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은 우선주하고 비교를 해서 뭐 수량을 비슷하게 가져가지고 어느 정도 계리율이 벌어지면 우선주를 사고 네. 좁혀지면 우선주를 이런 거 어떤 네. 보면은 이제 우리 그 환율에서도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통화 뭐 이런 거 이제 보면은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네. 이제 2개 정도 페어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은 좀 고평화된 거는 팔고 저평화된 사는 건데 이게 마찬가지 네. 프로그램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우리 보면은 프로그램에 이제 차익 거래는 이제 선물하고 현물을 따져서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해도 또 삼성전자만 하겠다 그러면 그런 전략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팁을 드리면 이제 그 3만 이온이라고 있어요. 뭐냐면 네. 이제 이런 대형주들이 3일 연속 크게 빠지면 오르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그날 사면은 부평이 한 하루 내지 이틀은 오르거든요. 그러면 대형주도 단타가 가능해요. 네. 그런 것도 잘 이용해. 차트를 보시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이제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연구하면 자기 거를 만들면 그것도 재산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고요. 맞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보면은 바이오에서는 이제 코스닥에서는 박셀 바이오, 국일재지. 그래서 국일재지는 뭐 어제 좀 말씀드렸지만 그래핀 관련해 가지고 자회사가 뭐 충남대하고 어디 뭐 협약을 했다는 얘기 나고 그다음에 다날 코리아센터 리논공업. 이제 다날은 이제 우리 쿠팡 관련주 뭐 비트코인 결제해 가지고 많이 핫한 종목이었죠. 네. 이제 좀 매도하는 모습이고 또 코리안센터는 또 그날은 좀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뭐 리논공업 뭐 다 같이 이제는 뭐 리논공업도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실적이 좋은 종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직은
보면은 이제 그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또 특히 또 많이 빠진 종목이 이제 거의 2년 동안 침체한 종목이 이제 5G 관련주예요. 네. 그래서 이제 5G 관련주는 이제 어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데 항상 보면 뭐 지난번에 이제 미국의 주파수 경매가 끝나면 오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투자를 할 거다. 네. 근데 뭐 5G 종목 반짝하다가 오르기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이런 왜냐하면 5G 관련주들이 거의 대시세가 났기 때문에 이런 대시세가 난 종목 거의 한 3년 쉬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도 좀 연말에 나가서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결국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근데 5G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뭐 스마트폰 쓰지만 뭐 5G 쓰는 사람이나 기존에 뭐 쓰는 사람이나 별 뭐 차이가 없다고 그런 네.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는 그만큼 아직은 투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어떤 투자하는 시점이 돼서야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그래서 일단 코스피 종목을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노란색은 이제 순수하게 매수한 거예요. 그래서 기아차는 5일 중에 이틀을 매수를 했고 신한지주 이틀 매수했고 한국조선해양 이틀 삼성화재 그래서 이제 금융주들이 일단은 많이 이제 순매수는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녹색 부분은 이제 매수 매도가 반복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셀트리온이 하루 뭐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삼성, SDI, LG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매수는 하루씩 했지만 또 매도한 날짜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DPI 나오는데 그래서 이외에도 뭐 우리 좌측에 보는 뭐 현대주차, 포스코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도한 종목은 이제 삼성전자 역시 네. 이제 이틀 연속 매도를 했고 그다음에 네이버는 아까 이제 매수 하루 뭐 매도 3일 그 네이버를 많이 이제 팔았고요. 그러네요. 네. 카카오, 현대차도 마찬가지 삼성, SDI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셀트리온, LG전자는 이제 매수 하도록씩 이제 바뀐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종합을 하면은 이틀 이상 순매수한 종목이 이제 기아차, 신한지주, 한국조선해양, 삼성화재.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3일 연속 매수한 그 종목이 있었는데 이번 주는 지난주는 아마 3일 연속 하는 종목이 없었고요. 그래서 2일 이상 순매도한 종목이 이제 삼성전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선물 옵션 만기해가지고 지수를 좀 누르기 위한 어떤 그런 매도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수 매도가 반복된 종목은 네이버 하루 매수 네. 3일 매도, 현대차 하루 매수 2일 매도, 카카오, 삼성, SDI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하루씩 한 종목들은 하이닉스, 셀트리온, LG전자 이런 네. 종목이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우리가 이제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치인데 기아차의 경우는 이제 보면은 5일 중에 3일 연속 일단은 3일은 순매수고 이틀은 엇갈렸는데 일단은 네. 지수 자체는 3월 5일 날 금요일 날 81,000원에서 그래도 뭐 82,800원 한 2% 정도 이제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기아차의 경우는 이제 뭐 꾸준히 올랐는데 3월 10일 날 이제 많이 빠졌죠. 이때 보시면 이제 연기금이 많이 팔았죠. 사모펀드. 그래서 이게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보면 연기금 많이 판 날에 가지고 이제 오르는 그 장에다 이제 패대기 친 거죠. 그래서 이제 빠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한지주 일단은 뭐 금융주들 금리 뭐 계속 오르면서 이제 계속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죠. 네. 거의 뭐 3만 3천 원대에서 이제 3만 5천 원대까지 올랐는데 역시 이제 보면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이제 동시에 샀을 때는 좀 상승하는 날이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동시에 매도한 날은 좀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역시 이제 연기금 일단 움직임이 좀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 이제 한국조선해양 뭐 요새 계속 수주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역시 이제 그 외국이나 기관이 이제 계속 샀어요. 이 종목은 뭐 동시에 매도는 없는데 보면은 이제 10만 7천 원대에서 거의 10,000원 정도 올랐죠. 그래서 어느 정도 뭐 10% 정도 일단은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화재도 보면 이제 18만 원대에서 거의 뭐 19만 6천 원대까지 올라왔죠. 역시 이제 네. 그때 보면은 이제 외국인 기관인데 이 종목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뭐 매수했죠. 큰 네. 규모로 매수를 하고 있어서 일단은 보험주들이 일단 오르고 있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이런 종목도 보험주들을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를 조심해야 돼요. 한번 얘네들은 이제 이런 보험주 같은 거 팔 때는 그냥 무자비하게 팔기 때문에 네. 이제 외국인들이 한번 매도로 들어섰다면 일단은 무조건 매도하고 봐야 돼요. 네. 보험주의 특성 이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싹 사다가 한 방에 그렇죠. 그냥 하는데 네. 무자비하게 그냥 뭐 내리꽂는 내리꽂는 이런 게 보험제 있었어요. 네. 전에 이제 하나손보라든가 하나생명 볼 때는 이제 외국인들이 사서 올렸는데
팔 때는 뭐 과감하게 그냥 무차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네. 사격을 하더라고요. 네, 보험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든 지금 보면은 우리 주린이들이 거의 뭐 9만 천 원대 많이 물려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예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답답하실 텐데 네, 이제 막 그래도 92층에 있다는 얘기 많이 네, 했었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어차피 또 배당이 있으니까 뭐 배당 생각하시면 이제 좀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어느 정도 뭐 완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이런 되는데 막 92층에 물려 있는 경우 이렇게 물타기 같은 거 해도 괜찮을까요? 삼성전자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3만 이원 전법을 하라. 아, 네. 근데 이제 구주를 샀으면 이제 그게 단가가 이제 평단이 되기 때문에 이게 또 그러니까는 내가 추가 네. 매수한 건 빨간색에도 불구하고 파란색이 되니까 차라리 그렇죠. 이럴 때는 이제 우선주를 사서 네. 저 빨간색 때 하면 아,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런 전략을 하면 이제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아. 뭐 그런 소리. 일단은 대형주도 분명히 이게 많이 빠져 4이 돼요. 크게 네. 빠져서 이제 빠지는 게 뭐 조금 빠지는 거 말고 적어도 이제 우리가 뭐 음봉이 좀 크게 났다 해서 한 3일 정도 빠지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틀 빠졌는데 오늘 음봉 났어 크게. 네. 그 오늘에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분명히 반등이 조금이라도 나와요. 네. 그거는 제가 뭐 그냥 여러분들한테 뭐 금방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몇 년간에 이제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100%는 없지만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 대형주 같은 경우도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뭐 주린이들이 9만 천 원대 많이 몰려 있는데 뭐 좀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도 지금 보면은 뭐 40만 원 거의 근처 갔다가 지금 이제 아마 장중에 타치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계속 38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보면은 지금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이제 동시에 일단은 매도하는 날이 많은데 이제 연기금들이 워낙 많이 팔고 있는데 과연 이제 연기금인데 과연 이제 이런 네이버 카카오를 언제 다시 한번 순매수로 전환이 되는지 한번 보이는데 사실 이제 네이버가 옛날에 이제 거의 한 3, 4년 전에 만만한 종목이 뭐냐면은 일단 이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이제 이게 선물 옵션 만기될 때 이제 지수를 가지고 좀 이렇게 장난 아니지만 이제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있을 때 이제 삼성전자는 워낙 무거우니까 못하고 네이버가 이제 장난친 적이 많았어요. 만만한 게. 근데 네.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는데 네이버가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또 시총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네이버는 뭐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종목이고 그래서 뭐 10만 원대부터 계속 봤던 종목인데 네. 이제 제가 볼 때 올해 뭐 지금 목표가도 뭐 40만 원 넘어서 50만 원까지 나오는 거 봐서는 뭔가 네이버가 또 일을 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차 뭐 아시겠지만 뭐 우리 애플카 이슈로 해나가지고 한 번 동안 막 크게 오르다가 지금은 그랬어요. 이제 좀 우리 기억에서 사라지는 모습인데 지금 연기금들이 좀 계속 팔고 있고 외국인들도 계속 수급이 일단은 좀 반복이 되는데 또 외국인들이 어떤 순매수보다는 좀 매도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투신들도 줄기차게 팔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뭐 보험이든 투신이든 연기금이든 우리가 어떤 3대 어떤 트리오인데 뭐 이쪽 트리오들이 계속 파니까 뭐 이게 힘이 좀 약하죠. 거기에다가 또 외국인까지 또 펀치는 날리면은 네.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수소차나 뭐 전기차 뭐 제네시스 해가지고 뭔가 좀 이벤트가 좀 모멘텀이 좀 됐으면 합니다. 네. 카카오도 결국에는 이제 뭐 네이버랑 같이 움직이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카카오가 이런 쇼핑몰 해가지고 이제 오늘 뭐 이베이 네. 이제 뭐 입찰을 하는데 과연 이제 카카오가 이제 뭐 참여를 할 거는 같은데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이제 카카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롯데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롯데도 네, 지금 그러셨죠. 롯데원이 네. 워낙 안 좋아가지고 롯데도 일단은 뭔가 이제 출사표를 던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다음에 이제 신세계도 뭐 하는데 신세계는 이제 약간 이제 네이버하고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좀 약한 감이 있어.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 카카오하고 아마 롯데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저는 이제 예측하는데 모르죠 뭐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는 이제 우리 외국인 기관들 해가지고 이제 3일은 동시에 팔았고 하루는 이제 산 모습인데 삼성 SDI도 이제 67만 원, 68만 원 움직이는데 70만 원을 돌파를 못하네요. 근데 보면 그러네요. 이제 네. 지금 이제 우리 폭스바겐발 악재가 나왔는데 그래도 삼성 SDI는 조금 이제 피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러면 그런 어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SK 이노베이션이 좀 타격을 받았는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뭐 SDI가 좀 수혜를 받잖아요. 조심하게 접근합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이나 이제 유럽 업체들을 어떤 성장시켜서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업체들이 두 개 종목이 오늘 좀 타격을 받았는데 삼성 SDI는 그래도 좀 더 수혜가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예.
하이닉스 뭐 워낙 잘하는 종목인데 역시 우리 뭐 14만 원까지 왔는데 과연 이제 15만 원이 언제 갈지도 보면 네. 뭐 연기금들이 적게 파는데 기관들도 팔죠. 근데 이제 그러네요. 외국인들이 이제 과연 얼마나 더 많이 사느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거는 외국인하고 어떤 기관의 싸움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이제 하이닉스를 많이 더 산 다음에 이제 오를 수 있지만은 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제 이 또 하락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하이닉스를 보면은 이제 이게 상승 하락이 반복되는 거 봐서는 뭔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런 차익 거래에서 굉장히 하지 않나 활발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보면은 이제 선물하고 연계돼서 매매하는 경향이 많이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리고 삼성전자는 워낙 1위 기업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가지고 이제 차익 거래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은 뭐 워낙 잘 아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이제 3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이제 29만 원대까지 왔는데 어쨌든 간에 이 종목도 30만 원 내에서 아마 등락이 엇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일단은 뭐 우리가 어떤 뭐 뉴스가 나오면 오르고 또 안 좋은 뉴스 나오면 빠지고 뭐 이런 그렇죠. 건데 결국은 이제 하이닉스도 아니 셀트리온도 결국은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같이 봐야 되는데 일단 연기금들이 뭐 계속 팔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외국인하고 연기금의 싸움 같아요. 그래서 아마 셀트리온도 이제 어떤 등락이 엇갈리는 이런 모습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LG전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 LG전자는 그래도 이러한 상황에서도 꾸준히 이제 오르고 있으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MC 사업부가 어떻게 정리가 되는 따라서 더 크게 아마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제 비덴트 네. 이틀 전에 뭐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뭐 매각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동진 세미켄, 제넥스에서 비덴트는 이제 순매수만 이틀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동진 세미켄, 제넥스는 이제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는 이러한 어떤 종목이었고 그 외에도 이제 뭐 매수한 종목 이틀은 오로스 테크놀로지, SK 매트리얼즈, 테스, 이어플러, 파라다이스, 뭐 삼성전자, 팜스토리 뭐 쭉 있죠. 에코로피에 뭐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종목도 우리가 이제 잘 보면 될 것 같고요. 매드팩토는 어떤 종목인가요? 그것도 의료 이제 쪽인가요? 그 제약 바이오 쪽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작년에도 뭐 레포트가 좋은 게 나왔는데 아마 이렇게 반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다음에 이제 매도한 종목은 이제 올리패스가 이제 어떤 임상에 있어서 뭔가 이제 안 좋은 그런 뭐 보안 얘기에서 빠졌는데 또 올리패스가 이제 어제는 또 뭐 무상증자 발표하면서 또 주가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떻게 될지 제가 못 봤는데 또 올리패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동진 세미켄, 제넥스는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아마 이제 동진 세미캠이 이제 오르는 것 같고요. 제넥스는 아까 들어왔을 때는 빠지는 모습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2일 이상 순매수한 종목은 비덴트, 2일 이상 순매도한 종목은 올리패스, 그다음에 매수 매도가 반복된 종목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동진 세미캠, 제넥스. 이제 동진 세미캠 굉장히 이거 좋은 종목이거든요. 반도체 관련해서 좋은 종목인데 참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한번 보시고 그래서 비덴트는 어쨌든 간에 10,000원대 하던 종목이 거의 뭐 14,000원대까지 갔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면은 상한가를 한번 기록했죠. 3월 9일 날. 그래서 보면 이때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 특히 이제 사모펀드에서 많이 매수를 해서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일단은 뭐 10,000원대 초반에 있던 종목이 거의 뭐 13,000원 후반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3월 10일도 보면 외국인들이 일단은 대량 매수를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리패스는 이제 어떤 종목이냐 하나 제가 했는데 이거는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 신약이 있는데 호주 임상 시험 효과가 미비해서 보안 뭐 이런 데 아주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공시를 했어요. 공시를 이제 이런 식으로 공시를 하는데 이제 임상 시험 약물이 의약품으로 최종 허가받을 확률은 통계적으로 약 10% 수준 알려져 있으니까 보면 결국에는 90%는 못 받는 얘기를 이제 미리 따라 이렇게 저기 명시를 했어요. 그다음에 임상 시험 및 품목 허가 과정에서 기대에 상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가 상업화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러니까는 책임 회피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는 수시 공시 및 사업 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 투자임을 종합적으로 보여 신중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뭐 원론전 얘기하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투자하니까 이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제 이틀 연속 팔면서 빠졌는데 공시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냐 이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올리패스가 이게 이제 반토막 났어요. 33,000원 하던 종목에 이제 15,000원까지 거의 이제 뭐 일주일 사이에 하한가 한번 맞으면서 이제 반토막 됐죠. 그래서 보면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우리 3월
9일하고 10일 날 이제 대량 매도를 했죠. 근데 네. 이제 하한가 친 거는 이제 3월 8일인데 이때 이제 보면 외국인들은 어했을 거예요. 잘 모르겠다 순매수인데 네. 그날 이미 이제 투신하고 이제 연기금 사모펀드는 이제 알고서 그래서 투신이 좀 정보를 빠른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그래도 뭐 다른 데도 연기금도 있고 뭐 다 매니저 있지만 그래도 네. 투신은 워낙 이제 회사 수도 많고 네. 매니저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제 정보가 좀 빠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매니저들도 보면은 이제 그 메신저라는 게 있어요. 네. 그 보면 이제 그것도 이제 감독원에서 뭐 조사한다라 가지고 이제 요새는 모르겠. 전에 보면 네. 이제 우리 그 이제 메신저가 이제 뭐 카톡도 있지만은 이제 그 뭐죠?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제 메신저가 있어요. 네, 쓰는 미쓰리 게. 얘기하시는 미쓰리를 건가요? 해가지고 네. 근데 그게 뭐 이제 어떤 뭐 투기에 뭐 나쁜 쪽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네. 이제 방지한다라 가지고 이제 쓰는 게 뭐죠? 그 저기 텔레그램 많이 얘기하시는 쓰거든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텔레그램. 매니저들도 뭐 사실 보면 이제 서로 이렇게 뭐 학연이나 지연에서 알리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탐방 가서도 만나고 그러면 네. 이제 자기네끼리도 뭔가 이렇게 많이 그룹핑을 통성명이 있고 하더라고요. 뭐 공유를 네. 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한번 이제 우르르 하니까 이제 투신의 매니저들이 좀 정보가 좀 빠른 편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역이용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거짓 정보를 줘가지고 이제 아하. 그런 것만 조심하면은 네. 이제 그런 거 하는데 어떤 메신저가 이제 그들만의 또 어떤 토론할 수 있는 정보 네. 공유하는 게 되고요. 그래서 일종의 증권가 찌라시처럼 메신저로 그렇죠. 이렇게 가는 예, 거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셀티론 헬스케어 뭐 아시겠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줄기차게 사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13만 원에서 거의 12만 원에 깨졌었는데 다시 13만 원대 이제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연기금들은 좀 팔고 투신은 사는 모습이니까 이거는 이제 투신하고 외국인들의 어떤 연기금의 싸움인데 네. 압도적으로 뭐 외국인들이 큰 물량을 매수하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들이 어떤 순매도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또 셀트리온 관련 종목들은 좀 우리가 매도보다는 좀 관망을 해서 외국인들의 어떤 움직임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네.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진 세미캠은 이것도 이제 계속 3만 원대 원래 이제 3만 원 한 3만 원대 중반 3만 3천 원 4천 원 갔던 종목이고 제가 볼 때는 뭐 4만 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인데 계속 3만 원대 초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보면은 외국인 기관들의 어떤 수급이 엇갈리는 모습인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투신의 경우에는 매도를 하다가 지금 순매수로 돌아선 것 같고 그다음에 외국인들 마찬가지로 순매수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나 투신들이 또 이제 오르면서 하는데 오늘도 아마 오르는 것 같은데 아마 동진 세미캠도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 장비나 소재 부품주들은 지금 고점대에 의하면 20-30%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찬스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물론 100%는 아닙니다. 그런데 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장기적으로 봐도 되고 뭐 중기를 봐야 되는데 사실은 작년에 이제 반도체 산 사람들이 계속 이제 죽을 섰어요. 속된 말로. 거의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연말에 오르면서 이제 6개월 동안 고생한 게 한꺼번에 수익이 났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이런 종목들도 보면은 반도체 업황이 나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워낙 이제 슈퍼 사이클의 초기니까 보통 네. 이제 슈퍼 사이클이 2년 지속이 되면은 내년까지 좋거든요. 그러면 네. 우리가 반도체 관련주들은 지금 매도의 관점보다는 매수의 관점이고 매도를 고려한다면 일단 올해가 아니라 내년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뭐 1년 정도 만약에 나는 뭐 생각 안 한다면은 의외로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섹터가 아마 반도체 관련 섹터가 네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진 세미캠. 네, 제넥시는 뭐 아시다시피 뭐 우리 제약 바이오는 뭐 네. 더 이상 얘기 안 할 것 같고요. 한번 끝났네요. 그래서 네. 시간 제넥시까지. 42분인데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한번 시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지금 이 시각 증시 상황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이제 3,055네요. 네. 아까 제가 이제 3,052선, 21선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네. 돌파하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코스닥도 이제 931선이 21선인데 네. 지금 이제 0.7% 오르고 있네.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이제 그 종목수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보면 그렇죠. 오늘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일단은 상승하는 종목이 네. 하락 종목이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이제 그 차익 매수, 비차익 순매수가 있어요. 근데 네. 이거를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차익 매수는 그 선물하고 그 현물, 주식하고 연결돼서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비차익은 선물이 관계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순매수, 매도의 개념은 뭐냐면은 주식의 관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주식을 이제 우리 차익거래에서 주식을 샀으면은
주식이 더 많이 샀으면은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선물을 많이 샀으면은 주식을 매도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차익 순매수라는 거는 이제 우리 선물하고 현물을 비교를 했을 때 일단은 현물이 저평가되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고평가된 선물을 파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마이너스 때는 반대로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팔고 선물을 사고. 그러니까 이게 차익 거래는 이제 우리가 뭐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뭐 어떤 그 기준은 뭐냐면은 그 고평가된 거를 팔고 네. 저평가되는 거를 사는 거니까 네. 이제 그걸 보시는데, 그럼 이게 빨간색과 파란색 뭐냐, 그는 이제 주식의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이 저평가돼서 살 때는 네. 빨간색이고 주식이 고평가돼서 팔 때는 파란색이다. 파란색이고. 그래서 네. 주식이 단점이 되고, 그다음에 비차익은 그냥 주식만 관련되는 거니까. 네. 이제 비차익이 뭐냐면 이제 바스켓 매매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스켓 매매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시총 상위 200종,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이제 매니저들이 이제 종목 골라서 담아요. 이제 바구니에 담거든요. 네네. 그거를 이제 뭐 쭉 해서 뭐 5억짜리다, 3억짜리다 해가지고 이제 담거든요. 네. 종목 쭉 한 50개도 몇 개 가지고 그걸 이제 이게 다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네. 한꺼번에 주문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 매니저들은 뭐 한 방, 두 방 막 그래요. 한 방이면 이제 바스켓 하나가 나가는 거고 네. 두 방에 두 개 나가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샀다 팔았다 반복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거는 기계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매매가 금방 되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차익 비차익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막 전문가들도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를 잘 몰라요, 사실은. 이거는 네. 이제 뭐 자산운용사였던 펀드 매니저 이거를 하시는 분은 알지만 일반인들은 뭐 차익 비차익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매수매도만 알기도 그쵸, 몰라요.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상해 지수가 지금 0.1% 오르고 있거든요. 네. 뭐 니케이 지수도 0.7% 오르고. 일단은 주식 상황 자체는 뭐 지금 견자한 모습인데, 일단 네. 연기금이 계속 일단 아직은 순매수지만 이거는 뭐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고요. 네. 일단 이제 중요한 건 환율인데, 환율이 오늘 좀 많이 빠지네요. 네. 1133에서 일단은 좀 환율 면에서는 좀 안정세를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금리는 조금 조금 올랐네요. 국고채 금리가 0.01%인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이제 유가가 좀 오늘 빠졌다는 거, 네, 그거를 그렇죠. 보시면서 일단 전체적으로 장 흐름 자체는 지금 원래 이 시간이 좀 빠지는 시간인데, 네.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과연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좀 21선을 약간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지속이 되느냐에 따라서 네. 내일의 어떤 장세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지금 주초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FOMC도 있고 뭐 네. 고위급 회담도 남아 있고 한데 네. 뭐 어떻게 이번 주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도 한 말씀 들어볼까요? 일단은 뭐 현재로서는 FOMC에 일단은 그거를 영향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셋째 주가 이제 금요일이 선물 옵션 만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네. 주 만기이기 때문에 또 이제 어떤 그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미국 증시의 영향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좀 다시 한번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미 증시가 급등한다라도 우리나라 급등을 안 하니까 일단은 급락만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바람을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최동기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프닝벨 2부도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